그러니까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박춘숙 씨에게도 암 치료 중에 식사는 큰 고민이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토 증세 때문이었다. 애도 속이 니글거려서 못 살아요. 여기 속이 뒤집어져서. 그래서 그래요. 안 먹어도 속이 막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저기를 했는데 그 다음 몇 번에 이제 이게 막 하니까 피가 나와서 아이고 이제 나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박춘숙 씨는 잘 먹어야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암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로 자신을 추슬렀다. 각종 채소와 살코기로 만든 장조림은 항암 치료 중 박 씨가 즐겨 먹었던 음식 중 하나다. 잡숴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도 많이 잡수셔야 돼요. 저기 한 잔하고 안 먹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우리가 다 저기 하니까 골고루 많이 잡수셔야 돼요. 어디가 나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잡수셔야 돼요. 조금씩. 항암 치료를 중단할 경우 5년 이내 재발 확률이 1.5배나 높아지고 사망 확률은 1.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체력을 유지해 치료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암은 굉장히 현명하고 영리한 어떤 집단입니다. 우리 생명체 내에 있는 두 번째 생명체이기 때문에 암도 자기가 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을 먹건 안 먹건 암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단백질을 먹더라도 우리가 체력을 이겨나가서 치료를 받고 그 암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암이 단백질을 먹건 안 먹건 우리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된다. 항암제 투여량은 환자의 몸무게와 키에 비례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면 항암제의 양도 줄어든다. 문제는 항암제를 10% 줄였을 경우 치료 효과가 무려 50%나 감소한다는 것이다. 항암 치료는 몸무게와의 싸움이다.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이도니 씨가 암을 이겨낸 것도 제대로 먹고 체중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진시황릉 지하에서 발굴된 병마용갱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죽어서도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무덤 지하에 이렇게 수천 개의 호위무사 인형을 만들게 했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진시황은 측근들을 시켜서 이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는데요. 전설 속의 명약 불로초. 암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역시 이 불로초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다양한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항암 치료 기간 중에는 어떤 음식이든 충분히 먹어서 체력을 유지해야만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끝나고 암 재발을 예방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먹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5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김만원 씨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암 재발을 걱정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피검사를 하는 일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다. 지금 0.01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처음에 몇 년 사이는 이 검사 결과 보러 오면은 좀 불안하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받으시죠. 불안하고 겁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박사님 뵈러 와도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 박수라도 한번. 네네. 예. 지금 PSA라는 수치가 0.01로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서 완치가 됐다고 저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이제 수술 후에 두 가지 이제 큰 좀 후유증이 올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요실금 문제도 한 달 만에 해결이 됐고 또 2년 내에 또 이 남성 기능 문제도 해결이 돼서 다행히 아주 건강한 그런 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중 진단받은 전립선암은 김만원 씨의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다. 텃밭을 가꾸고 채소를 따는 아내의 일을 김만원 씨도 즐겨 거들게 됐다. 고추도 닦고. 지금 오히려 그 수술 받기 전보다 건강 상태나 기분 상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양호해요.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주 그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암은 초기에 이게 발견돼서 치료만 받으면은 제2의 또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침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정년퇴직해서 아내 백향란 씨도 마음이 편해졌다. 모든 식사를 집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립선암이 고지방 식사 때문이라고 들은 아내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콩이었다. 밥상엔 언제나 두세 가지의 콩반찬과 함께 서너 가지의 과일이 올라온다. 콩물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놓고 국수를 해서 먹거나 음료수 대신 마시게 했다. 진단 받기 전에는 잡곡밥을 솔직히 좀 싫어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식구들은 좋아하는데 콩이라든가 보리쌀 같은 걸 그런데 싫어하셔갖고 잘 안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잡곡을 많이 썼고 콩을 주로 많이 넣고 그러고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콩도 나올 때 많이 싸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준비해놨다가 연중 해먹고 그래. 암 진단 후 부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젊은이들처럼 장비를 다 갖추고 자전거를 타는 것. 암 진단 후 아내의 식사 관리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특히 그 환자분이 좀 많이 드시는 그 콩 종류는 콩 안에 그 약한 그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제제의 성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분 외에도 암세포의 그 성장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암의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콩의 암 예방 효과는 여러 종류의 암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암의 경우 1992년부터 7년 동안 약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위암 발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콩 섭취가 많을수록 위암 발생률이 감소했다. 또 유방암 발생률에 있어서도 콩 섭취를 많이 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14%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사는 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콩 단백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그것은 인체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체의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생물 반응을 좀 순화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야채, 또 가급적 항산화 음식인 과일 이런 것을 많이 들게 하고요. 2000년 위암 진단을 받은 허창 씨는 항암 치료 중 이상한 경험을 했다. 수술로 위를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과일을 먹고 싶어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시네요. 수술하고 한 2개월, 그러니까 3개월부터 자몽이 입에 닿는다는 거가 이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몽을 끊이지 않고 하루에 거의 하나씩을 먹었어요. 한 번 먹으면 그냥 하나 정도씩을. 그 스푼으로, 그 제법 크고 그렇잖아요. 이건 먹는 요령도 생겨가지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스푼으로 파먹어요. 수술 직후 과일조차 생으로 먹기 힘들었던 남편을 위해 아내는 과일탕을 만들었다. 수출 담근물에 과일을 넣어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 과일에 좋은 성분은 껍질이 있다고 해서 껍질째 쓴다.
근데 제철에 없을 수